김영석 아니고 사실은 몰라 나도. 그러니까 지조하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거예요라고 박사님 목소리가 들려요. 어, 네. 근데 만들어낸 거죠. 그래 괜찮아요, 만들어낸 괜찮아요. 내가 건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예. 목소리 들리면 그거는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정신과 이야기를 할게요. 난 정신과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인이 클로자핀하고 아빌리파이를 언제 먹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아빌리파이는 먹은 지 4년 됐어요. 4년 됐다면 네, 지금 4년 됐다가 끊었었는데 뭐 이상한 일이 펼쳐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네. 김영석하고 김지선 만난 거는 세 번째. 안산연세병원 세 번째인데. 그렇지. 근데 이번 횟수로는 총 6번째. 그러니까 총 6번째 중에서 네. 세 번째 안산연세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본인한테 클로자핀하고 아빌리파이 처방을 곤영탁이 해준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클로자핀과 아빌리파이를 먹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 그걸 내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곤영탁 입장에서도 상당히 황당했을 거예요. 네. 본인한테 클로자핀을 처방을 하고 나서. 근데 철군 근데요. 만났어도 음흠. 숨겼어요. 나올 때까지 숨겼어요. 나올 때까지 숨겼어요. 네. 본인이 도덕적 연기를 하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곤영탁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본인이 클로자핀하고 아빌파이 처방해가지고 병원 안에서 먹을 때는 애가 좀 나아졌는데 집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부모들한테 김영석하고 김지선이 조정을 한다. 누군가가 나를 조정하고 무슨 뭐 전파 무기를 쐈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때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얘기. 그러니까 따라서라뇨.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박사님 상담 받은 얘기는 안 했고 그때는 박사님 상담 받고 따라서 했는데 그때 저번에 상담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너 어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어디에 빨리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약 먹어야 되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집에서 본인이 발작적인 행동들을 하고 뭐 아버지를 조폭이라고 그러고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면서 이제 곤영탁은 이 클로자핀하고 아빌리파이 용도가 좀 적으니까 좀 더 세게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본인을 그래서 곤영탁도 클로자핀을 먹음으로써 본인에게 있어서 이 전파 무기 조정이나 김영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안 먹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확실히 또 곤영탁도 믿게 된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정신과 의사 한 명 약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켜준 확실한 놀라운 조정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이게 뭔 소리냐? 누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뭐 하는 소리야? 그러면 김지선이요. 김지선이 하는 소리예요? 철군 생각이 김지선인 것 같다 이 생각이고요. 곤영탁이 안산연세병원에서 본인한테 약을 처방하고 나서 본인이 그거를 병원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 만난 거 이야기 안 했다가 병원 나간 다음에 가족들한테 이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발작적인 행동들을 더 하게 됐을 때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약 먹고 또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곤영탁한테는 본인이 이 사람들 이야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준철이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트랩에 지금 갇혀 있어요. 아, 그거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준철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답답한 상황이다라고는 말하는. 맞아요. 답답한 상황. 그리고 더 답답한 건요. 철군 부모님이 믿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 권영탁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믿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고 또 철군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지금 각자 철군과 관련된 이분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믿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 자체는 참 답답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공 작가 이해가 돼요? 어렵겠다. 각자 다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최 선생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지금 철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믿고 있는 게 있고 그거는 철군이 그냥 약 먹으면 좀 더 이 자기 속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 목소리 안 들릴 텐데 생각하고 야 약이나 잘 먹고 집에서 좀 조용히 있어 이렇게 믿고 있는 거. 또 철군이 간혹 약 안 먹으려고 그러고 또 황박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약 난 조현병 아니고 조현병은 만들어지는 병이에요 이런 이야기 할 때 차라리 안산연세병원 권영탁 데려가가지고 약을 용량을 더 늘려가지고 하면 권영탁은 또 철군 보면 야 임마 너 왜 또 제대로 약 안 먹고 약 안 먹으니까 네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하지 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부모님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철군 약 확실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네. 내가 네. 권영탁 네,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죠? 네. 그러니까 권영탁도 자기가 믿는 바를 아주 충실하게 철군한테 실천하고 있는 훌륭한 의사인 거예요. 지금 누가 웃는 거예요? 철구는 안 웃고요. 김영석이 웃고 있어요. 그렇죠. 김영석 입장에서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죠, 김영석 씨. 그게 제가 한 거라고 밝혀지면 안 될 텐데. 본인이 한 거라고 내가 경찰에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경찰이 얘기 안 하지만 유튜브 타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타는 건 알아요? 근데요. 트위치 뭐냐고? 얘가 트위치를 몰랐는데. 트위치? 유튜브 비슷한 거예요. 알아요. 게임? 맞아, 게임 하는 애들이 주로 본다기보다는 유튜브처럼 하는 건데 난 그게 왜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저도 모릅니다. 근데요. 네. 얘가 그거 해킹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앱이 이상한 거. 근데 그보다는 지금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진실, 공 작가 지금 이 권영탁과 철군의 부모님과 철군과 또 그거를 조정했다고 믿고 있는 김영석 씨 이들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잘 없어요. 그냥 참 안 됐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철군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이야기를 해봐요. 이렇게 하면 김영석 씨 본인을 내가 대신 이야기해줘서 기쁘죠? 준철아 너 조금 생각 좀 버려라. 근데 박사님 상담 찾아가고 싶은데 돈 없어요. 돈 없고. 나 본인 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우리 철군 문제나 해결합시다. 근데 준철이는 조정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전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정 당하고 있으면 지가 조정을 하는 건지 조정을 받는 건지 더욱더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압니다. 근데 김영석 저는 압니다. 근데 그럼요, 준철이가 그럼요. 모를 거예요. 근데 그럼요. 누가 주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철구는 지금 본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자기를 조정하는 이 김영석 씨가 자기
더 잘 나타내고 또 살아가고 있는 김영석 씨 문제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제 문제만 고민했습니다. 김효석 씨. 그럼 근데 그럼요. 제 문제 해결하는 게 준철이랑 무관하다. 준철이는 그러는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거 사태만 알면은 가족들이 다 난리 날 것 같다는데 가족들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참 잘 된 거잖아요. 잘한 그렇긴 거잖아요. 한데 네. 근데 저 김영석 이거 유튜브 김영석 씨 봐요. 우리가 박근혜를 최순실이 조정하고 있다는 거 국민들이 모를 때는 박근혜가 지금 조정당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누구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박근혜 조정을 했대라는 거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박근혜가 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에 대해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근데 나 빠져나가기 싫어. 빠져나와도 김영석 씨는 감옥 가요. 그래서 철군한테 빠져나오냐 안 빠져나오냐 이게 이슈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이슈인가요? 오이! 철군이 좀 도와줬어요. 오! 훌륭하네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때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뭘 위해 사세요? 당신의 욕망이 무엇인가요? 이제 준철이는 좀 많이 알았는데 나는 몰랐구나. 근데 얘가 안타까운 그래 나중에 조금 이것만 이게 철군 조정당하고 있지만 박사님 알았고 근데 박사님한테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신과를 먼저 가게 돼서 이런 일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할게요. 그거는 뭐 철군이 정신과를 먼저 간 게 아니고 철군 부모님들이 애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무조건 정신과를 간 거고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가는 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해치워야지. 네, 준철이는 정신과가 뭔지 몰랐고 미술 치료 이런 거 생각했다는데 미술 치료? 근데 이제 정신과 가니까 약만 줬는데 약을 먹으니까 몸이 간지러서 그렇지. 다른 데 갔다가 잠깐 먹었다 뺐더니 이제 그 뒤로부터는 조정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가족들이랑 처음에 첫 번째 입원할 때 싸울 때 경찰이 실적을 쌓을지 매뉴얼대로 할지 이것 때문에 아마 또 순천병원 갔다가 이제 부천한병원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일단 그 부분 정리하고요. 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 나 어떻게 살지. 제 욕망은 그냥 돈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영석 씨의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 살지 뭘 위해서 사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정하든지 생각을 가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로 무작정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거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지 결코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분, 무작정 돈이 많이 벌는 분, 그분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김영석 씨. 얘가 몰라서 그런데 이건희 회장 말하는 거죠? 그럼요. 그분 말고 대한민국 최고로 돈 많은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살고 계시는 분 또 계세요? 또 있어요? 준철이 뉴스타파 영상 봐가지고 성매매하는데 영상 봐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아들들 딸들은 그분들 다 프로포폴? 진짜요? 우유 주사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낼 정도로 어렵대요. 김영숙 씨 프로포폴 맞고 싶어요? 아니 저는 아니고 근데 철구는 프로포폴 맞고 싶지 않죠? 네, 당연히
그럼 차라리 그분들한테 프로포폴 대신에 클로자펜을 줄까요, 우리? 얘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인데. 그렇죠. 김영숙 씨는 내한테 상담 올 필요 없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진짜 자기 원하는 삶을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영숙 씨는 어떤 삶을 사느냐? 철근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기만 있다면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참 딱하다. 그렇죠. 철근이 봐도 딱하죠, 그죠? 김지선이 말했어요. 김지선 네. 씨가 봐도 딱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그래요. 참 오늘은 김영석 씨가 어쨌든 간에 철군 이 상담하는 시간을 다 뺏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만 해도 그래도 조금 철군이 생각해도 김영석한테 조금 도움이 된 시간인 것 같죠, 그죠? 네, 저 조금 도와주고 싶었던 거.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철군이 착하니까. 그리고 김영석은 철군 이 사창가로 한번 데려가면 철군이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자기 말을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생각해서요. 반대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지? 까먹. 철군은 김영석이 본인을 왜 사창가로 데려가도록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랑 관련돼 있는 일 같은. 일을 하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김영석은 사창가에서 이 돈 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벌고 싶을 수는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본인이 재미 봤다면 거기 있지. 왜 철군한테 왔겠어요? 김영석 씨 들켰죠? 네, 내가 김영석 씨 생활 기록한 거 내가 빼돌렸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아닐 텐데. 아니죠. 어이. 본인 지금까지 세금을 낸 거 언제 세금 냈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준철이 생각인지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 네 생각이라 해라.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이 유형을 아는 건가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그건 WPI를 통해서 아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유형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거든. 이거 셜록 홈즈 그 영화나 보면 딱 보면 셜록 홈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또 이런 행동을 했을 거야. 추론하면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 추론법을 사용하거든요. 형사가 너 진짜 박사님 가라. 그래 알았어. 준철이 눈물 좀 뺏은 게 있어요. 근데 돌려주기가 힘들어요. 괜찮아요, 뭐. 네. 너는 이게 씨가 나오니? 최군이 궁금한 게 그때 WPI 검사할 때 둘 있었냐 했는데 나는 없었고 김영석이 지 멋대로 했어. 그래. 괜찮아. 나는 형석 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준철아 너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면 네가 협동조합 얘기했을 때 정말 이런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찾아보긴 했거든.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미 생협 이런 데는 내가 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소비자 조합은 뭐 되겠지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안 해봤어. 안 해보고 너도 안 해봤잖아. 얘가 교육받은 게 아주 조금 있었어요. 교육받은 게 협동조합 교육받은 게. 그리고 그래 내가 대변해준다 조금. 저는 경찰에 자수해도 경찰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경찰한테 안 잡힐 거고 이 방송 타면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 너 그렇게도 못할 거야. 하지마. 근데 나는 몇 살이라고 나이를 왜 물어. 자,
네. 김영석 씨, 사실은 오늘 철군 상담인데 본인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나도 누구랑 상담하는지 헷갈리게 만들었는데, 이제 오늘 본인 어쨌든 이 중간에 야매 상담으로 들어와가지고 본인 상담했으니까 다음에는 철군 상담하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김영석 씨, 이거는 철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상담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지금부터 김영석 씨는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당분간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철군 몸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군 몸에 이미 안착한 지가 벌써 2, 3년이 된 상황이 돼서 본인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본인이 잘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몸에서 빠져나오는 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철군과 분리된 자기만의 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은 철군 몸 안에 본인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본인 몸인지 철군 몸인지 철군 마음인지 본인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철군이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좀 이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김영석 씨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상담 끝날 때는 철군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본인 상담이 돼버렸으니까 본인이 철군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철군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거를 철군을 시켜가지고 철군의 몸을 이용해서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찾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볼게요. 네, 상담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더 말하고 싶은 거 없어. 그리고 지선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하는 것 같아요. 준철아 고맙다. 근데 나 모르겠다. 지선아 너 자고 준철아 가서 들어보자.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사람 때문에 삶이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떡해요? 심리학 책이라도 볼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타로가 괜찮다던데. 아니요. 사람을 파악하는 지혜는 책을 읽어서 학문을 익혀서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랍니다.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WPI. 착한 리얼리스트, 섬세한 로맨티스트, 외향적인 휴머니스트, 독특한 아이디얼리스트, 계획적인 에이전트, 5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그들의 고민과 니즈에 대해 학습하며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5월 9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 나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내 유능함을 몰라보네요. 일 잘하는 당신, 인생도 효율적으로 살고 싶다면 성격별 인생 활용법을 알려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